여러분은 닌텐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빨간 모자의 슈퍼마리오? 귀여운 피카츄? 아니면 젤다의 전설?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동심의 상징이자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죠. 그런데 만약 이 닌텐도가 과거에는 야쿠자들이 도박판에서 쓰는 화투를 만들던 회사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파산을 막기 위해 택시 회사를 운영하고 인스턴트 밥을 팔았으며 심지어 성인 남녀가 이용하는 러브호텔까지 운영했다면요? 에이, 설마 마리오 아빠가 러브호텔 사장님이었겠어? 네, 사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닌텐도가 필사적으로 지우고 싶어하는 흑역사. 하지만 지금의 닌텐도를 잊게 한 가장 처절했던 생존기입니다. 동심 파괴주의하시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닌텐도의 역사는 무려 18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토의 좁은 골목길에 문을 연 작은 가게 임천당. 이게 바로 닌텐도의 시작입니다. 임천당의 뜻은 운을 하늘에 맡긴다. 뭔가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여기는 화투를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서양식 카드 도박이 금지되자 그림을 그려 넣은 하나오다가 유행했는데 닌텐도의 수제 화투는 품질이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주요 고객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야쿠자들이었습니다. 판돈이 큰 도박판에서는 흠집 없는 새 화투를 계속 써야 했기 때문에 닌텐도는 야쿠자들에게 화투를 납품하며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순수한 닌텐도와는 시작부터가 달랐죠. 시간이 흘러 1949년 닌텐도의 운명을 바꿀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닌텐도의 3대 회장 야마우치 히로시입니다. 그는 2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되었는데 성격이 아주 불같고 독단적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자신에게 반대하는 늙은 임원들을 싹 다 해고해버렸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화투만 팔아서는 미래가 없다.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해. 당시 화투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미국 디즈니와 계약해 캐릭터 화투를 팔아반짝 재미를 봤지만 성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마우치 회장은 닌텐도가 벌어놓은 돈을 몽땅 털어 미친 사업 확장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닌텐도의 흑역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도전은 택시였습니다. 다이아 택시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처음엔 좀 잘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조와의 갈등, 기사들의 파업 때문에 결국 야마우치 회장은 질려버렸고 사업을 접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식품이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인스턴트 라면을 보고 우리는 밥을 팔자 해서 만든 3분 즉석밥. 결과는 대폭망이었습니다. 밥맛이 너무 없어서 아무도 안 사 먹었거든요.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가장 충격적인 사업. 바로 러브호텔입니다. 당시 일본은 고도 성장기였고 젊은 커플들을 위한 숙박업이 돈이 된다고 판단한 거죠. 닌텐도가 운영한 러브호텔의 이름이나 위치는 지금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당시 야마우치 회장이 직접 이용하며 시설을 점검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업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회사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직원들은 우리 회사 이제 망했구나 하며 짐을 쌀 준비를 했습니다. 화투로 번 돈을 몽땅 날려먹은 거죠. 1960년대 후반 닌텐도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야마우치 회장은 텅 빈 공장을 터덜터덜 걷다가 한 구석에서 땡땡이를 치고 있는 직원을 발견합니다. 그 직원의 이름은 요코이 군페이.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할 일이 없어서 공장 자재로 이상한 장난감을 만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다가오자 요코이 군페이는 깜짝 놀라 장난감을 숨겼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사장실로 와. 아, 잘리겠구나. 생각하며 사장실로 간 그에게 야마우치 회장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까 그거 재미있어 보이던데? 그걸로 상품을 만들어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울트라 핸드입니다. 쭉 늘어나는 집게 같은 장난감인데 이게 일본에서 120만 개나 팔리는 대박을 칩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닌텐도를 구한 건 러브호텔도 택시도 밥도 아닌 말단 직원이 심심해서 만든 장난감이었습니다. 이 성공을 계기로 닌텐도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는 딴 거 하면 안 되고 노는 걸 만들어야 하는구나. 이후 요코이 군페이는 죽은 기술의 수평적 사고라는 철학으로 계산기 액정 기술을 이용해 휴대용 게임기 게임앤워치를 만들었고 이어서 전설적인 개발자 미야모토 시게루가 입사해 동키콩과 슈퍼마리오를 탄생시킵니다.
러브호텔을 운영하던 삼류 문어발 기업이 세계 최고의 게임 제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택시 사업이 잘 됐거나 즉석밥이 대박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는 슈퍼마리오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닌텐도는 지금쯤 일본의 흔한 택시 회사나 식품 회사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닌텐도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이렇게 처절하고 민망한 실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운을 하늘에 맡긴다는 사명처럼 그들은 수많은 시도 끝에 하늘이 내려준 게임이라는 운명을 잡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천하의 닌텐도도 밥 팔고 모텔 운영하다가 망할 뻔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패 끝에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냈다는 것이죠. 오늘 닌텐도의 충격적인 과거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TMI였습니다. 더 놀라운 기업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